2030 메타버스에 살다. 오전 7시부터 10시. 오늘은 조기 축구 모임이 있는 날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기 축구 모임에 나가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하는 축구 게임보다 조기 축구 모임이 훨씬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직접 몸을 움직이니 몸매도 체력도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 오늘은 늦지 않겠다는 각오로 아침 일찍 축구장으로 출발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미리 온 멤버들이 제법 많다. 그들은 벌써 몸을 풀고 있다. 몸을 풀고 있는 멤버들의 볼록하게 나온 배를 보며 조기 축구가 몸매와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쯤 멤버들이 전부 도착했다. 그렇게 모인 우리는 곧장 라이트 고글을 쓰고 전원을 켰다. 그 순간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축구에 끌어들인 배불뜨기 선배의 모습은 왕년의 뛰어난 축구 실력과 빼어난 매무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데이비드 베컴으로 변했다. 내 옆에 키가 작은 친구는 명문 축구클럽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레오날 메시의 모습을 하고 있다. 고글을 쓰고 살펴본 내 몸도 늘씬하고 탄탄한 모습이다. 남들의 눈에는 아마 한국의 축구 전설 손흥민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만의 A매치가 시작됐다. 조기 축구 메시의 투박한 드리블에 이은 패스. 공을 받은 우리 동네 손흥민은 진짜 손흥민과 다르게 왼발 슈팅이 엉망이다.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 스타의 모습을 하고 즐기는 조기 축구는 항상 새롭다. 증강현실 메타버스는 늘 우리에게 신기한 일상을 선물한다. 와우! 메타버스 고글을 쓰고 자기 아바타처럼 꾸며서 축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전 10시부터 12시의 모습 살펴볼게요. 조기 축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서재로 향했다. 나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오늘은 10시부터 2시간 학부 수업이 있다. 나는 시간에 맞춰 미리 디자인해둔 가상 강의실에 학생들을 초대했다. 학생들은 도착하자마자 새롭게 꾸민 강의실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다. 미리 벌어두었던 메타버스 코인으로 메타버스 코인, 와우! 공간과 소품을 구매해서 강의실을 꾸며놓은 보람을 느낀다. 학생들이 교수님이 꾸며놓은 메타버스 코인으로 꾸며놓은 강의실을 보고 예쁘다 이렇게 놀라워한다는 모습이네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수업시간 내내 떠들 것 같아서 학생들을 진정시킨 후 그들의 머리 위로 시선을 돌렸다. 학생들의 머리 위에는 상태장이 떠있다. 상태장에는 과제를 했는지, 수업자료를 미리 읽고 왔는지, 출석을 잘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강의 관련 정보들이 담겨있다. 강의실이 조용해지자 나는 메타버스에서 하이테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했다. 간단한 강의가 끝나고 우리는 하이테크 기업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를 주제로 팀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강의실을 스타벅스 카페 형태로 바꿨다. 금세 학생들은 335 테이블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인다. 어떤 게 연상되세요? 저는 게더타운이 생각납니다. 네, 가장 쉽고 제가 접해봤던 메타버스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토론이 끝나고 나는 다시 가상 강의실의 환경을 바꿨다. 이번에는 애플 플러그십 스토어를 복제한 새로운 가상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벌인 토론 내용에 관해 피드백을 진행했다. 놀이터, 카페, 플러그십 스토어를 오가며 수업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없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렇죠. 메타버스가 없었다면 이렇게 가상세계에서 커피숍 같은 분위기도 플래그십 스토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연출할 수 없었겠죠. 학생들을 보내고 수업의 핵심 클럽 몇 개를 메타버스 공개 대학을 운영하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것으로 오전 수업을 마쳤다. 와, 교수님이 이제 아이들하고 의논을 해서 얻은 아이디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또 허락을 하고 또 그래서 돈을 버네요. 물론 2만 메타버스 코인은 더입니다. 이게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돈을 버셨네요. 또 강의실 꾸미는데 유용한데 쓰시겠죠. 자, 12시부터 1시입니다. 점심시간인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볼까요? 오후 1시에 후배와 조금 늦은 점심 약속이 있어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을 나섰다. 집 앞에는 오전에 미리 불러둔 자율주행 차량이 대기 중이다. 자율주행 차량이 탑승하자 인공지능 비주얼 빙 비서가 빙 비서인 앤디가 내게 인사를 건넨다. 앤디는 내게 목적지까지 대략 40분 정도 걸린다고 말하며 잠시 쉴 것을 권한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자 차량의 내부가 눈에 들어온다. 자율주행 차량의 내부는 모두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로 가득 차 있다. 앞뒤 좌우로 자리한 디스플레이에는 파도가 철썩이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고 천장에는 얼핏 보기에도 따뜻해 보이는 햇빛과 광활한 하늘이 보인다. 꿈 같은 얘기죠. 점심 식사를 위해서 40분 동안 이동하는 동안 앞좌석 앞 모든 전면이 다 디스플레이로 바다 영상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꿈 같은 얘기죠 정말. 근데 실현될 것 같은 미래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때 앤디가 내게 말을 건다. 상균, 새로 개봉한 영화 조스 보실래요? 그러겠다고 대답하자 앤디가 다시 묻는다. 원래 러닝타임이 80분인데 40분에 맞춰서 보여줄까요? 앤디는 내가 지루해야 할 만한 부분은 나레이션으로 대체하고 좋아할 만한 액션 장면 위주로 영화를 틀어준다. 영화를 보며 앤디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이렇게 앤디와 소통하다 보면 앤디가 메타버스 속 인공지능 캐릭터 비주얼 빙이 아닌 진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와, 너무 멋지죠. 액션을 좋아하는 취향까지 알아서 영화를 선택해주고 또 80분이라는 러닝타임을 이동시간 40분에 맞추어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부분 액션 장면은 틀어주고 아닌 부분은 빙이라는 그 앤디 나레이터로 대신해주고 정말 꿈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현실에서도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내용입니다. 오후 1시부터 2시를 볼게요. 식당에 도착하니 후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잠시 인사를 나누는데 어느새 종업원이 옆으로 다가온다. 어떤 메뉴를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찰나 종업원이 내게 말을 건다. 조스 영화를 보시면서 라우라우 요리에 흥미를 보내셨던 것 같은데 라우라우로 준비해드릴까요? 이내 후배의 시선이 내게 향한다. 오는 길에 로그 기록을 공유하면서 영화 봤냐는 눈빛이다. 와우, 로그 기록.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화를 보았는지 그 기록을 또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네요. 코인은 하지 않고 광고를 보면 우리가 게임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원리죠. 그렇게 영화를 보았고 그 기록이 남아있어서 레스토랑에서 당신이 봤던 그 조스 영화에서 봤던 그 라우라우 요리를 추천하고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코인을 아끼자는 생각에 내 로그 기록을 공유하는 옵션으로 영화를 봤다. 아까 했던 얘기죠. 그렇게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에서는 내가 원한다면 보고 듣고 만나고 느끼는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다. 내가 기록도 하지만 내 기록이 외국인에게 또 공유가 되는 거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취향과 선택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게 사용하면 되게 좋은 방향인데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처음 맛본 라우라우는 생각보다 맛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후배가 선배 덕에 새로운 음식을 접했으니 자기가 셔츠를 한번 선물해 주고 싶다고 했다. 오늘이 내 생일인 것도 있지만 왠지 영화 볼 때마다 메타코인이 없냐는 짠한 눈빛이 살짝 마음에 건넵니다. 너 코인이 없어서 그렇게 무료 영화 봤냐, 로그 기록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물론 아니겠지만 말이다.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후 2시부터 3시 반입니다. 후배와 함께 위층에 있는 쇼핑몰로 갑니다. 후배는 나와 달리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어울릴 만한 셔츠를 골라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후배는 내게 우리 집 드레스룸을 접속해도 괜찮냐고 묻는다. 와우, 드레스룸을 접속한대요. 드레스룸에 접속할 수 있는 코드를 건네주고 각자 라이트 고글을 쓰자 우리가 있던 옷가게에 새로운 환경이 펼쳐진다. 후배는 라이트 고글에 나타난 내 옷장을 보며 나에게 잔소리했다. 상균 선배 옷장이 이게 뭐예요? 무슨 장례식만 다녀요? 웃음이 터져 나온다. 틀린 말이 아니다. 내 옷장에는 온통 검은 옷밖에 없다. 후배는 예쁜 옷이 없다고 계속 불변소리를 하며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후배는 내 드레스룸에선 찾기 힘든 검은색이 아닌 바지와 니트를 집어왔다. 내 옷장에서 검은색이 아닌 다른 니트 선택을 해서 집어왔대요. 바지와 니트를 내게 입히고 다시 옷가게 인벤토리에 접속했다. 후배는 핑크색 셔츠와 파란색 셔츠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 내게 대보며 고민하기 시작했다. 야,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쇼핑하러 가서 옷을 집에 있는 이 옷과 매칭해서 입으면 한벌 같은 느낌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보면 안 맞고 안 어울리고 내가 생각한 느낌이 전혀 안 날 때가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결정을 내리고 핑크색 셔츠를 내 옷장에 있던 바지와 니트에 조합했다. 그러자 라이트 고글을 쓴 내 앞에 거울처럼 화면이 나타났다. 화면 속에 나는 아침에 입고 나온 검은색 슈트가 아니라 드레스룸에서 가져온 바지와 니트에 후배가 고른 핑크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역시 눈썰미 좋은 후배에게 맡기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화면에 내 모습을 이리저리 둘러봤다. 후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셔츠를 구매했고 우리는 가게를 나왔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율주행 차량 안에서 아내에게 새 옷을 자랑했다. 보여주면서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요. 아내는 라이트 고글을 쓴 채 내 드레스룸에 있는 옷과 오늘 선물 받은 핑크색 셔츠를 이리저리 맞춰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우리만의 패션쇼가 끝나고 아내는 내게 잘 코디해서 입으면 새 사람이 될 것 같다며 웃었다. 나는 머쓱하며 머리를 긁으며 지금 그러면 현실에 나는 사람이 아니냐고 농담을 건네며 통화를 종료했다. 3시 반부터 5시 30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소파를 향해 달려갔다. 소파에 앉아 라이트 고글을 쓰고 구매한 포지션 티켓을 사용했다. 오늘은 한국과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다. 포지션 티켓을 구매하고 라이트 고글을 쓰면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선수의 시점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선수가 보는 시야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가 듣는 소리가 내 귀에서 생생하게 들린다.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TV가 솔직히 더 확대돼서 잘 보이는데도 굳이 경기장을 찾아가서 보잖아요. 근데 선수 시점에서 선수 귀에 들리는 그런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으면서 관람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네요. 오늘 내가 구매한 포지션은 골키퍼다. 평소 같았으면 스트라이커나 미드필더 포지션 티켓을 구매했겠지만 오늘은 조기축구 선배의 조언대로 골키퍼 포지션 티켓을 구매했다. 선배는 골키퍼 포지션의 시야가 경기 전체를 볼 수 있다고 더 흥미롭다고 했다. 기대에 부풀어 발을 동동 구르는 와중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며 경기가 시작된다. 5시 반부터 7시까지 어떤 일이 있나 볼게요. 선배의 조언이 맞았다. 처음 접한 골키퍼 포지션은 굉장히 흥미로웠다. 한국과 독일의 친선 경기가 끝나고 흥분이 가라앉자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 당번은 나다.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부엌으로 향했다. 뭘 먹을까 고민하며 유튜브에 접속했다. 유튜브의 유명한 요리사가 오늘의 요리로 프랑스 요리 레시피를 올렸다. 나는 메타버스 코인 10개를 지불하고 아까 2만 개인데 요리는 10개네요. 구글에 레시피를 다운받아 요리를 시작했다. 구글을 머리에 쓰자 내가 보는 시야 위로 다양한 AR 정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구글을 쓰면 그 머리 위로 AR 정보가 떠오르고 냉장고 어느 칸에 어떤 재료가 꺼내야 될지, 재료를 어떻게 손질해야 할지, 언제 재료를 냄비에 넣어야 할지 등의 조리 정보가 현실 위에 오버레이였다. 현실과 그
고글이 아니라 이거는 뭐 안경 같은 거겠죠. 증강현실처럼. 그 현실에서 이렇게 가상현실이 앞에 홀로그램처럼 피어나는 모습일 것 같아요. 왁! 한창 요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나를 놀라겠다. 깜짝 놀란 나는 들고 있던 요리 도구를 떨어뜨리며 옆을 쳐다봤다. 그곳에서 작은 딸의 아바타가 배시시 웃고 있다. 작은 딸은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다. 가끔 이렇게 아바타의 모습으로 불쑥 나타나 나를 놀라게 하곤 한다. 잠시 후 큰딸의 아바타도 나타났다. 큰딸은 작은 딸은 안중에도 없는 듯 지나쳐 내가 만든 요리 앞에 선다. 그러더니 입맛을 다시면서 오늘 저녁 우리 집에 들를 예정이니 요리 좀 남겨놓으라고 말한다. 7시부터 9시입니다. 저녁 식사 후 아내와 이사갈 집을 찾아보기로 했다. 거울세계 메타버스를 통해 가평지역 단독주택을 둘러보았다. 예전이었으면 직접 가서 집을 봐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거울세계 메타버스에서는 집에 앉아서도 세계 곳곳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요즘에 모델하우스도 인터넷으로 보죠. 네, 확실히 여기에 나오는 거울세계 메타버스 얼마 현실적으로 금방 구현이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글을 끄고 몇 시간 동안 이사갈 집을 찾아봤지만 마음이 확 끌리는 집은 없다. 아내와 의견을 나누며 집을 보다가 갑자기 예전에 사뒀던 땅이 생각났다. 그곳에 주소를 찍고 주변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있을 무렵 건축사 비주얼 빙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줬다. 이번에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서 설계 비용의 무려 50%나 할인해준다고 한다. 그 말에 혹한 나는 우리 땅에 가능한 설계도를 의뢰했다. 그러자 홀로그램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땅에 홀로그램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이네요. 몇 가지 홀로그램 설계도를 확인하자 건축사 비주얼 빙은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아내하고만 의논하기 애매해서 두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딸의 아바타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딸의 아바타는 하늘 위로 올라가 전체적인 조망과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이것저것 디자인을 지시했다. 건축사 비주얼 빙의 작은 딸이 말하는 대로 설계도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큰딸까지 디자인에 참여하자 비주얼 빙의 손길이 더욱 다급해졌다. 마침내 만족할 만한 설계도가 나오자 두 딸의 아바타는 활짝 웃으며 모습을 감추었다. 와, 좋아요. 호출했다가 용무 끝나면 가고 금방 실현이 될 미래이겠죠. 밤입니다. 9시부터 11시. 정신없이 설계도를 살피던 나는 9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걸 깨닫고 헐레벌떡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재작년 사고로 죽은 친구 재호의 기일이다. 재호의 가족들은 그가 생전에 사용했던 메타버스 기억을 카일룸 서비스에 보냈다. 카일룸은 죽은 이의 삶에 담긴 흔적을 인공지능으로 재구성해서 유가족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나는 라이트 고글을 벗지 않고 재호의 집으로 바로 이동했다. 영화에서도 이런 내용의 소재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고인이 된 친구의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재수씨, 두 아이, 친구들 6명 정도가 마당에 모닥불을 켜고 둘러앉았다. 잠시 후 주차하는 소리가 들리고 검은색 차에서 재호가 내렸다. 그는 생전과 똑같은 호탕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말을 건넸다. 아하하하, 죽은 사람 뭐하 그리 보고 싶다고 이렇게 불러냈어? 그 다음 모습이다. 재호는 너스레를 떨며 밝은 미소와 함께 우리 곁에 앉는다. 재호가 떠난 지 2년 만에 재회다. 보자마자 반갑게 수다를 떨고 싶지만 일단 가족들에게 양보했다. 재수씨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별다른 말을 꺼내지 못했다. 아직 어린 두 딸은 오랜만에 보는 아빠가 반가워서 끝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친구들의 차례가 됐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쉴 새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상균아, 너도 바이크 절대 타지 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하하하. 태승아, 너 운동 좀 해라. 그렇게 살찌면 못 써. 그의 잔소리는 끊이질 않았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귀찮기만 했던 짓궂은 잔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겨운지 모르겠다. 이내 장례는 웃음꽃으로 물들었다. 아저씨들은 어느새 새 소년이었을 때로 돌아가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좋은지 아빠에게 매달려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친다. 시간이 지나고 재호가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다. 내년에 또 보든가 하자. 마지막까지 그다웠다.
칼룸 서비스는 1년에 하루만 받을 수 있게 규제하고 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삶,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 현실로 살아가도록 하자는 사회적 합의다. 매뉴얼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의 집에서 나왔다. 예, 굉장히 디테일하죠. 맞아요. 죽은 자를 매일 불러들이며 계속 경계가 모호해지니까 1년에 한 번, 그래야 더 애틋함도 더 오래가고 여운이 길겠죠. 그리워하고 기다리니까요. 자, 밤 11시부터 12시입니다. 이내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마음 같아서는 맥주나 한두 캔 비우고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일정이 남았다. 해외에서 들어온 컨설팅 요청이다. 아무리 메타버스가 발달해도 시간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의뢰자가 요청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일해야 한다. 이번 컨설팅은 디즈니 월드에서 온 것인데 디즈니 월드에는 여러 개의 어트랙션을 대폭 교체 중이다. 실제 공간과 가상세계를 혼합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다. 그 중에서 고객 경험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나를 초청하였다. 유럽 쪽에서 들어온 컨설턴트들과 함께 고객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고 일을 마무리했다. 열정적인 그들의 모습에 내년 휴가 시즌 여행지 후보에 올랜도 디즈니 월드를 올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며 고글을 벗었다. 계속 이거였죠. 강의하고 12시에요. 12시. 맥주를 한 캔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 이내 제호 생각이 나서 맥주가 더 씁쓸하게 느껴진다.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온 침실 환경을 제호와 같이 다니던 캠핑장으로 바꾸고 잠자리에 든다. 아무것도 없이 가방 하나만 메고 가도 좋았던 그때가 생각난다. 그립다. 하면서 끝났는데요. 눈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물론 보완이 돼서 되겠지만 지금 현재 VR 체험을 하다 보면 눈이 많이 피로해요. 사실. 그죠? 또 빨리 대체가 돼서 이제 확실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화가 중단됐다고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녹화에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이야기는 2030년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입니다. 소설을 보면 증강현실, 거울세계, AR, 라이프족, 로깅 등 다양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흥미롭습니다. 마치 SF 소설에 나오는 비현실적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머지않아 미래에 다가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SF 소설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런 소재의 영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방 구현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메타버스가 발전하면서 산업지형이 바뀌고 세상을 주도하는 기술과 기업들이 바뀔 것입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거나 아직은 멀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두려워하고 두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도태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계가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또 외로움도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제가 무작정 책 읽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힐링이 되는 건 수다 타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의 얘기, 뒷얘기, 카더라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내 이야기는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나면 약간 찝찝함, 불편함, 밤에 이불 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 좀 자기 개발을 하고 심신수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작정 책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와 같이 성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기술력의 발전은 사람들의 인식보다 빠르고 사람들이 기술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속도는 무척 빠릅니다. 그만큼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변화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낙오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우린 낙오하면 안 돼.
이제 세상은 미래를 읽고 대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채 뒤처지는 자로 나뉠 것입니다. 이게 무섭죠.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지구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메타버스란 무엇인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며 어떤 기술과 기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지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 읽기는 끝을 내겠습니다.